어제 그 안세영 선수가 이제 올림픽에서 배드민턴 메달을 딴 다음에 이제 우리 배드민턴 협회가 너무 선수 관리도 못하고 같이 하기가 힘들다라고 이제 좀 아쉬운 목소리를 냈죠. 그래서 선수들이 좀 보호가 되어야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협회가 역할을 못해서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선수 보호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다. 특히나 이제 내가 금메달을 딴 다음에 내 목소리가 커졌을 때 그럴 때 한번 꼭 하고 싶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무래도 배드민턴 협회도 과거에 안 좋았던 이런 사례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세영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축구협회랑 반응이 거의 비슷해요. 배드민턴 협회가 어떻게 이 안세영 선수에 대한 반응을 했냐면 협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회장님께 보고는 올렸다. 근데 우리 협회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했다. 심지어 한의사까지 파견을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한의사까지 파견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안세영 선수 개인 입장에서는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약간 뭐 그런 거죠.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부족했던 것 같다. 선수들이 만족을 못한 것 같다. 우리는 최선 다했다. 약간 뭐 요런 이제 약간 방어적인 태도인 거잖아요. 근데 요런 이제 그 태도가 우리 축구협회랑 일단은 굉장히 비슷하죠. 굉장히 뭐 비슷하기도 하고 특히나 이번 사건으로 사실은 과거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2006 올림픽 여자 복식 동메달리스트인 정경은 이 선수가 선수 선발을 성적 50% 심사위원 평가 50%로 한다. 근데 이제 심사위원 평가 여기서 내가 분명히 성적이 좋은데 나보다 성적이 낮은 선수가 심사위원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5위 안에 포함이 되더라. 선발 시스템이 잘못됐다. 요런 얘기도 해요. 근데 이것도 우리 축구협회랑 별다르지 않죠. 우리가 이번에 그 감독 선임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제 전량적인 평가, 이 감독이 얼마나 좋으냐, 우리 축구의 스타일과 얼마나 맞느냐, 뭐 요런 이제 평가보다는 우리 이임생 위원장이 홍명보 감독과 박은호 감독과 포엣 감독과 만나서 면담을 했더니 홍명보가 제일 낫더라. 이게 어쨌든 심사위원 평가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 축구협회도 사실은 별다르지 않아요. 이번 그 배드민턴 뭐 협회가 좋지 않다 막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걸 봤을 때 우리 축구 팬들이 느끼는 건 축구협회도 배드민턴 협회만큼이나 최악의 행정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참 좀 안타깝다라는 게 일단 느껴지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그 안세영 선수가 가장 이제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안세영 선수의 무릎 부상 정도가 본인이 느끼기에도 생각보다 지금 심각하다. 쉽게 나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런데 협회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해서 실망이 컸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협회에게 무릎 부상이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외부 치료를 받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못하게 하고 그냥 내부에서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할게.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제 그 배드민턴 협회도 선수 보호라던가 이런 것에 굉장히 무감각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축구협회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 정몽규 회장의 자서전, 축구의 시대, 이 자서전이 있잖아요. 이 축구의 시대에서 가장 그 비판을 많이 받는 부분이 어디냐면 감독 선임 과정이 있어요. 클린스만 감독, 슈틸리케 감독, 그리고 황선홍 감독, 과거의 여러 감독들의 그 비판이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똑같은 멘트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팬들의 기준점이 높아서 비판을 너무 많이 받는다. 실제로 이 안쪽에도 그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어떤 부분이 있냐? 황선홍 감독이 올림픽 예선 전에 아시안게임 대표팀 감독도 했었잖아요. 그 아시안게임 대표팀 감독을 할 때 중국의 현지 적응을 위해서 중국과의 평가전을 했죠. 중국과의 평가전. 그리고 그 평가전에서 중국이 아무래도 주관하는 매치였고 그리고 우리가 중국 원정을 가서 하는 매치다 보니까 중국이 심판들도 그렇고 그냥 계속 거칠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앞둔 아시안게임 대표팀 선수들이 중국과 경기를 했을 때 부상자가 3명이나 나왔습니다. 엄원상, 조영욱, 고영준 3명의 선수가 다쳤다. 우리가 그 중국에 갔을 때 평가전 2번에 저 3명의 선수가 부상을 당했거든요. 심지어 작은 부상도 아니었어요. 엄원상 선수가 이때 다친 부상 때문에 그 아시안 게임에 실제로 참가를 못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런데 요 경기가 끝나고 황선홍 감독이 욕을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 황선홍 감독이 이것도 다 중국이 아시안 게임 때 거칠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현지 적응, 대회에서는 이런 거친 축구를 분명히 할 수가 있다. 아니 선수 보호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황선홍 감독이 이것도 이제 현지 적응의 일부분이다. 우리가 경험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황선홍 감독이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정몽규 회장의 자서전에 어떻게 나와 있냐? 황선홍 감독이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비판도 아닙니다. 비난을 받았다. 특히나 대회를 준비하면서 항저우 현지 적응 훈련을 갔는데 중국과의 평가전에서 엄원상 선수가 다쳐서 비판의 여론이 도를 넘었다. 심지어 일부의 전문가들도 이런 비난에 동조했다. 그래서 굉장히 요 멘트도 어떤 내용이냐면 중국전 평가전 두 번이 너무 과도한 비판을 받았다. 그러면서 요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황선홍 감독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많은 걱정이 됐는데 결국에는 황선홍 감독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다들 비난을 했지만 그 비난의 핵심 중에 하나였던 황저우 스타디움에서의 적응 훈련, 중국과의 2연전 평가전, 그 평가전은 결과적으로 대성공이었다 라고 써있어요. 심지어 이게 딱 그 멘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써있죠? 대성공이었다. 항저우 요 평가전이 대성공이었다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생각인 거죠. 정몽규 회장도 이 정도의 생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 배드민턴 협회가 이런 얘기랑 똑같잖아요. 우리는 나름대로 할 만큼 했는데 안세영 개인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요 이제 부분만 봐도 배드민턴 협회와 축구협회가 비슷합니다. 본인들의 이 잘못을 잘못이라고 생각을 일단 안 하고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외부의 평가가 선수의 평가가 너무 그 기준점이 높아서 안세영 선수는 톱 클래스니까 우리의 최대치를 만족을 못한 것 같다. 이 책에 똑같이 써있어요. 정몽규 회장도 뭐라고 써있냐면 축구협회장이 비판을 너무 많이 받는다. 감독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는 이 축구라는 스포츠가 너무 기준이 높다. 그래서 국가대표팀 감독과 축구협회장이 국민 욕바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 이제 유명한 구절이죠. 이 자서전이 나온 다음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 이 국민 욕바지 요 멘트인데 요 멘트 자체가 되게 웃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벤투 감독 때 그 일본과의 0대3 패배 평가전을 졌다고 해서 협회에서 사과문을 쓰는 게 말이 되냐 요런 얘기가 나와요 실제로. 근데 그때 평가전도 일본은 유럽파를 모두 소집하는 평가전, 우리는 그때가 코로나 시기라서 유럽파의 그 수락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유럽파가 대부분 못 왔던 평가전이었죠. 거기서 우리가 한일전을 0대3으로 심지어 일본 원정에 가서 박살이 났는데, 그런데 요 이제 책에는 평가전 졌다고 무슨 비판을 받는 게 말이나 되냐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 정몽규 회장의 요런 이제 관점 자체가 배드민턴 그 협회와 참 동일합니다. 참 비슷하고 심지어 뭐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게 그 유튜버들의 비판이었잖아요.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 유튜버들이 선동을 해서, 선동이란 단어가 나와요. 선동을 해서 클린스만 감독이 뭘 해도 나쁜 감독이 되어 있더라. 뭘 해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전에 잘못 뽑았던 감독 중에 그 성적이 안 좋았던 감독 중에 슈틸리케 감독도 있죠. 그때도 똑같이 써 있어요. 그때 어떻게 써 있냐면 그때는 월드컵 본선에 막대한 중계권을 지불했던 방송사들이 슈틸리케 감독에 대한 비판을 주도했다. 왜 그러냐? 만에 하나 본선 행위 좌절되면 방송사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질 여론을 조성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이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 때는 유튜버들 탓, 분위기를 잘못 만든 유튜버들 탓. 슈틸리케 감독 때는 방송사들이 문제야. 계속 남 탓만 해요, 남 탓만. 그러면서 마지막에 요런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협회장을 하면서 후회를 한다. 후회를 하는데 아까 그 설명드렸던 게 슈틸리케죠. 슈틸리케 감독이 과도한 비판, 방송사들이 여론을 그렇게 만들어서 경질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슈틸리케 감독을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에 경질하지 않았다면, 최종 예선을 통과하지 않았을까? 통과했을까? 또는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어떤 결과를 냈을까? 이런 것들이 내가 후회했던 결정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슈틸리케 그 경질 당할 때도 슈틸리케는 경질이 안 됐다면 잘했을 수도 있는데, 약간 요 정도 생각인 거거든요. 잘했을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무 비판을 많이 해서 어쩔 수 없이 경질했어. 다른 사람들이 너무 그 기준이 높아서 그 기준을 충족을 못 시켜서, 약간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축구협회가 그 이 정몽규 회장의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은 그 화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화가 나냐? 본인 잘못은 없어요. 진짜 본인 잘못은 하나도 없고 다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아서.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부분에 뭐라고 또 써있냐면 감독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순 없다. 그리고 누구나 잘못을 비난하기는 쉽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그러면서 성장을 한다. 그런데 이런 이제 실패를 한국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우리 같은 풍토, 한국 같은 그런 풍토
라면 실패를 했을 때 어려움을 겪고 성공으로 나아가기가 힘들다. 이 뜻은 뭐냐? 클린스만의 경질, 슈틸리케의 경질, 뭐 황선홍 감독의 경질 이런 것들이 아니 조금만 기다려주면 실패를 했다가 성공을 할 텐데 한국의 그 문화가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실패 이후에 성장하는 것을 방해했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최악의 그런 생각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내용들이 참 너무 많이 나오고요. 그게 이제 오늘 배드민턴 협회가 사실 축구협회보다 더 잘못되어 있냐? 사실은 저는 축구협회도 만만치 않게 잘못되어 있고, 축구협회도 만만치 않다. 배드민턴 협회? 축구협회가 더 최악일 수도 있다. 애초에 이 협회장이 이런 책을 내잖아요. 본인이 이거는 아예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클린스만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내용이 있냐? 지난번도 설명드렸지만 그 경기가 끝난 다음에 요르단전 끝난 다음에 웃은 거 그걸로 비판 많이 받았지만 경기가 끝난 뒤에 승리한 감독에게 웃으면서 축하 인사를 건네는 것이 그렇게 비난받을 일인가? 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 초부터 국민 밉상이 됐다. 유튜버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웃은 것도 문제가 된 거지 웃었다는 것으로 왜 문제냐 도대체.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우리 축구협회도 망가져 있는지를 뭐 알 수가 있는 거고 조금만 실수해도 미디어의 극심한 공격을 늘 받는다 이런 얘기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충격적인 멘트가 요거였거든요. 요 부분. 세상의 모든 일을 한 점의 티 없이 살아가야 한다거나 축구협회도 한 점의 티 없이 그런 방식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축구를 맹신하면서도 동시에 파괴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게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멘트는 뭐냐? 잘못했지만 아니 아무것도 티가 없을 순 없지 않냐. 어느 정도는 그 이런 잘못들을 다 이해해 주면서 그러면서 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지금 종몽규 회장을 비판하고 축구협회를 비판하는 건 당연히 축구협회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으로서 애초에 이런 멘트도 매우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죠. 본인이 능력이 안 돼서 이런 업무에 실책을 했으면 그 실책에 대해서 사실은 좀 스트레스도 받고 실책에 대해서 미안해야지. 아니 뭐 다 성공할 수도 없는 거고 이 정도 뭐 실책 다들 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이제 약간 부끄러운 멘트죠. 축구협회 장으로서. 그리고 우리 축구협회는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티끌모아 태산이죠. 우리 축구협회가 이런 티가 되게 많아요. 클린스만 감독 선임 때 그리고 뭐 클린스만 감독 선임한 다음에 아시안컵 할 때도 우리 뭐 훈련장이 없어서 호텔에서 훈련하는 거 사면 사태 그리고 뭐 계속 있죠. 뭐 이번에 그 홍명보 감독 선임 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 정도 티는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하기에는 이제 그 최선이 우리 축구계 사실 배드민턴 협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최선 다했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 최선이 기준점을 못 넘으면 능력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최선을 다한 게 그 잘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 행정력이라는 것은 최선을 다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잘하지 못했으면 그 잘하지 못한 게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이 되면 능력이 없는 거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능력이 안 된다면 물러나는 게 제일 적합한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어쨌든 뭐 이번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반응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걸 보면서 한국 축구 협회도 만만치 않고 특히나 정몽규 회장의 그런 자서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한국 축구 협회도 정말 얼마나 엉망인지 얼마나 최악인지를 볼 수가 있었다.